자, 안녕하세요. 나무 선생 시 중에서 지난번에 원추리를 가지고 시를 하다가 팍! 된 것을 오늘은 이어서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고 태고의 시절에는 이 달력이 없을 때는 바로 이 원추리를 보고 달력으로 삼았다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오늘 한번 엮어서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이 원초에 대한 그 원추리, 나물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제가 이 낙을 가지고 그 식물의 변화를 보고 달력을 삼았다고 얘기했죠, 앞전에. 그래서 이 낙은 원래 15일까지 잎이 한 장씩 이렇게 시들다가 15일 되면은 싹 다 져버린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것을 보고 달력으로 대변했다, 대신했다, 이러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앞전에 한 거 보면은 간원 점력 시당우라, 낙을 보고 달력으로 삼은 것은 중국의 순임금 때이며 창시호랑 하정호라, 황제가 청호에서 돌아가신 때부터다. 추라추동 상체영이라, 추라추동의 변화가 영원히 번갈아 일어나며 현망해사 각분호라, 금원과 초성은 달의 둥근 선으로 나누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여기 보면은 도포 고비 현황니라, 비제 감리 자백도여 36순 성십이라, 경기대소 용기여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시를 지었는데요. 이걸 보면은 도포 고비 현황니라, 높고 낮은 우주의 묘한 이치를 몽땅 포함하고, 당연하지 인지하고, 비제 감리 자백도라, 감리 오모한 이치도 감추고 있도다. 이 감리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서 말하는 감캐와 이캐, 여러 개, 감캐는 물이고 이캐는 불이라. 이것이 우주 만물이 운행하는 모든 이치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6순 성십이라, 1년 360일, 1년 360일이 12달을 이루니, 그렇게 음력의 달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군기대서 융기여라, 크고 작은 달을 고르게 하고 남은 것은
윤달이라고 하더라. 윤달이더라. 이야, 참, 이 음력 달력을 보면 참 묘한 이치가 있는데, 이것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보니까 이 원초란, 이 낭이란 이때부터가 이게 달력이 만들기 직전부터 이것을 달력으로 써서 순임금 때 와서야 이제 달력이 만들어지고 막 이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전에 얘기한 태고의 달력이 없던 시절에는 낭, 요 원초 요 잎을 가지고 식물의 변화,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달력으로 삼았다. 근데 이 묘하게도 매월 15일까지 갭이 한 겹씩 이렇게 시들어서 거품이 되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원초가. 그 참 신기하지요. 여기 원초가 산에 가서 뜯어서 먹어도 맛있는데, 고대에는 이것을 보고 달력으로 대신으로 했다라는 것이 이 원초인데, 원초 요 원을 가지고 낭이라고 합니다. 낭. 그래서 앞전에 이야기한 그 현황도 등장을 했죠. 현황. 고대 중국의 황제인데 이분이 신농시여. 고대 중국의 황제가 신농시인데 다음 임금이 헌왕이다. 이 헌왕이라는 분은 육서, 병법, 율법, 어로를 처음 개발하는 이런 황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청호가 앞전 등장했던 청호. 청호가 무엇인고 하니까 그 중국 하남성 형상 아래 지명인데, 형제가 동으로 마구를 만든 다음 용을 타고 성천했던 데가 청호다. 그래서 앞전에 이 얘기한 그 창시 헌왕 하정호라 했잖아. 하정호. 정호란 것이 이 창시 헌왕도 그렇게 성천을 했다. 말을 타고 용을 타고 말이 아니지, 용이지. 용을 타고 성천을 했다는 장소가 청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원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태고에 달력도 없던 시절에 달력으로 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볼 문제죠. 이게 제가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원초가 태고의 달력으로 썼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랬어요. 처음 산에 가서 어찌다 보면 이 원추리를 그랬죠. 원초를 가지고 원추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보면 뜯어서 집에 와서 데쳐 가지고 나물로 대신 먹고 이러한 것인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태고의 달력이 없던 시절에 달력으로 대신 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도포 고비 현황이라. 높고 낮은 우주의 묘한 이치를 몽땅 포함하고, 여기에 포함하고 비제 감리 자백도라. 감리 오모한 이치도 갖추고 있더라. 그렇게 감리라는 것은 주역에서 말하는 감캐와 이캐, 즉 감캐라는 것은 물이고 이캐가 불이라 그랬어요. 이 두 개로 인해서 우주 만물이 운행하는 모든 이치를 상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감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도 그렇잖아요. 요도 감리, 요 물이고 불이라 그러는데 항상 물불이 따라다니죠. 이렇게 요 물불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불만 있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물이 익음으로 인해서 불이 있다. 그럼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원하고, 불은 밑에서 기운 올라가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나라 지도가 태극기를 보면은 위에가 붉지 않습니까? 이렇게 붉고 밑에가 이제 물로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이 감리를 보고 요걸 보고 태극기 중앙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 얘기로 봤을 때 여기 요렇게 돼 감리가 돼야 돼. 이렇게 위에가 감리가 밑에가 니가 가야 돼. 태극기가 어찌 보면은 그러면 위에가 물은 자연의 이치로 내려오고 밑에 불은 하기로 인해서 성천을 하면은 이게 순행이 되는데 지금 요 니가 위에 있고 물이 밑에 있는 태극기 중간에 형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모로 인해서 자꾸 우여곡절이 나라에 많이 생긴다. 이렇게도 보잖아. 근데 옛날에는 요 감리캐가 보면은 옆으로 있었어. 옆으로 이래 있을 때가 아니고 옆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한쪽은 불이고 한쪽은 물이니까 아무 걸림이 없었었는데 요것을 감리로 해놔야 되는데 니감으로 태극기 모양이 되다 보니까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 이 감리캐를 막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주역을 이제 달통하고 보니까 제가 이 감리란 것이 익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했잖아. 물이 있으면 불이 있어야 되고 항상 물이 앞에 갑니다. 물이 앞에 가. 그러면 물은 요 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내려와야 되고 자연의 순리를 보면은 불은 기운이 우로 밀어붙여 올리죠. 우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러면은 아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 자연의 이치가 그러니까. 그래서 요렇게 좀 요 걸대로 요렇게 좀 모양새가 좀 바뀐다면은 좀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이 원초를 보고 또 이 얘기 하게 되네요. 좀 이따 이 얘기 하기도 하고 이제 비제 감리 자백도라 감리 어머한 이치도 갖추고 있도다. 하늘과 땅의 이치가 갖추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36순 성십이라 1년 360일 12달을 이루니 군기 대소 윤기 열아 크고 작은 달 고르게 하고 남은 달 그렇게 28일까지 있잖아. 달리기 저 음력으로 28일까지 있고 29일도 있고 30일도 있는데 이거를 12달을 정해고 남는 것을 가지고 윤달이라고 했어요. 그 윤달이 몇 년 만에 한 번 오나 보면 거의 3년 만에 한 번 오는 것 같아요. 3, 4년 만에 한 번 오는 것 같아요. 달력을 계산해 보면 그래. 그 여와 윤달이더라. 그런데 이걸 어찌하여 남고 선생은 이걸 깨치고 하기야 10살 전후에 4서 3개월 달통을 했으니까 세상 이치를 다 깨쳤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앞전에 이제 원초를 한번 딱 한번 날라서 같이 한번 가도록 해보겠어요. 가는 점력 시당무라 낭을 보고 달력으로 삼은 것은 중국 순임금 때이며 순임금 때 낭 원초를 보고 달력으로 삼았다. 이렇게도 또 얘기가 되죠. 장시허랑 하정허라 황제가 청호에서 돌아가신 때부터 추라추동 상체영이라 추라추동의 변화가 영원히 번갈아 일어나며 현망해사 각분호라 거문과 초성은 달의 둥근선으로 나누어지더라. 그래서 현망이란 말이죠. 현망에는 반달과 둥근달을 말하는 것이고 해삭이라는 것은 거문과 초성을 가리켜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도포 고비가 등장하는데 이 고비가 또 뭔가 하면은 높고 낮음을 가리켜서 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고 낮음에 우주의 묘한 이치를 몽땅 포함하고 그랬잖아요. 포함하고 비제 감리 자백도라 감리 어모한 이치도 갖추고 있다. 감리의 묘한 이치 하늘과 땅 즉 물과 불의 이치를 갖추고 있다. 이 물과 불이 없으면 아웃 된다고 그래서 아웃 그냥 끝났다.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모든 짐승이 못 살아. 이 물 불이 없으면은 36순 성십이라 1년 360일 12달을 이루니 12달을 이루니 군기대소 윤기여라. 크고 작은 달을 고르게 하고 남는 것은 윤달이더라. 윤달이더라. 그래서 앞전에 얘기한 이 감리가 참 좀 신경을 써볼 문제예요. 이거 태극 모양을 좀 돌려봤으면 하는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주역을 잠깐 요 앉아 있는 놈도 깨치고 보니까 자연의 순리가 이러한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다. 네 감이 되어 있다. 이러면 역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걸 좀 뒤바꿔서 난 나름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앞으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자연의 이치를 갖추고 있는 감리의 오묘한 이치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